일차적인 것으로 보는 클라인의 전제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다. 그것은 내적 대상이라는 개념을 몇몇 임상적 징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서 인간의 동기와 일반적인 정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육동은 원래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프로이트의 견해는 정신적 기구를 서로 나뉜 몇 개의 층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밑바닥층엔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목적 없는 욕동이 끓어오르는 냄비가 있다. 그것은 느슨하고 유동적인 일차적 사고 과정을 작동시킨다. 그 원본능의 층위에 보다 조직화되고 현실적인 2차 사고 과정을 일으키는 자아가 있다. 자아는 목적 없는 욕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조를 형성하고 연속성을 부여한다. 자아는 욕동의 1차적 동기적 에너지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아는 정신적 사건들을 조작하고 그것들을 현실로 향하게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클라인이 말하는 욕동은 본래 대상과 관련을 갖기 때문에 프로이트 이론에서 2차 과정을 지닌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욕동은 타자들과 현실을 지향한다. 욕동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간직한다. 그녀가 말하기를 요한은 출생 이후부터 대상관계의 근본적 사건들, 즉 사랑, 증오, 환상, 불안, 그리고 방어들로 채색된 어머니와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봤다. 이것은 자기애적 욕동의 좌절을 통해 아동은 2차적 사고 과정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리비도를 현실의 어머니에게 돌린다는 프로이트의 견해로부터 타자와의 관계를 1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클라인의 견해와 대조를 이룬다. 즉, 클라인과 프로이트의 정신적 삶의 단위가 사뭇 다르다. 클라인에게 있어서 정신적 관점의 기본 단위는 대상 없는 에너지 덩어리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계적 단위였다. 육동을 관계적 단위로 보는 그녀의 입장은 모든 정신적 에너지는 원래 방향을 갖고 있으며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녀는 외적이든 내적이든 대상을 포함하지 않는 본능적 충동, 불안 상황, 정신적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모든 정서적 삶의 중심에는 대상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클라인과 프로이트의 욕동 개념의 차이는 단지 욕동이 대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욕동의 성격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에서도 차이가 있다. 비록 욕동이 심리적인 표현과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욕동은 본질적으로 신체적인 힘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클라인에게 있어서 욕동은 본질적으로 심리적 세력이며 이 세력은 신체를 통해 표현된다. 욕동의 본성에 대한 이런 변화는 겉으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신분석 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충실한 제자로 남기를 원했고 계속 프로이트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은폐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와 클라인 이론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용어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 그들이 인간 경험의 근원적인 구성 요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프로이트 체계에서 욕동은 물리적, 신체적 세포 조직들의 긴장에서 시작된다. 신체는 욕동의 원천이고 출발점이다. 이러한 물리적 긴장은 정신적 기구에 영향을 미치는데 마음의 기본적 기능은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마음은 욕동의 긴장들을 제거하고 항상성을 보존해야 한다. 긴장된 욕동은 원망 충동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 충동이 만족하면 욕동의 근원인 신체적인 긴장이 감소된다. 욕동이 원망 충동을 통해 정신을 작동시킨다. 각각의 본능들은 부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은 욕동을 발생시키는 긴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만약 욕동이 자신의 원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긴장을 감소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욕동이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목적은 금지된 비성적인 만족이나 승화가 차선책이 될 것이다. 프로이트 체계에서는 사랑과 다정함에서 증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가장 복잡하고 사적인 모든 정서들이
신체적 긴장에서 비롯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서들은 긴장을 감소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반면에 클라인은 아동과 성인의 경험에서 신체가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진 않았다. 그녀의 이론에서 신체 부분과 신체 기능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신체는 육동의 기능과는 다른 기능을 갖는다. 클라인에게 있어서 신체는 육동의 원천이 아니라 육동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육동 자체는 근본적으로 지향성을 지닌 정신적 현상이며 복잡한 정서들로 구성된다. 공격성은 만족을 얻기 위해 2차적으로 대상들에게 부과되는 방향도 대상도 없는 파괴적 에너지가 아니다. 클라인의 체계에서 공격성은 특정한 타자들과의 특정한 관계들을 지닌 특징적이고 개인적이며 목적이 있는 증오다. 아동은 어머니의 좋은 면이 자신의 통제 바깥에 있다고 느끼면서 그 좋은 면을 시기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것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싶어 한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과 아버지의 성기를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를 질투하며 그것들을 없애버리고자 한다. 아동은 부모가 나누는 성적인 만족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낙담한다. 그는 그 사실에 분노하며 잔인하고 악의의 참 복수와 승리를 상상한다. 여기서 그는 유아입니다. 예, 유아죠. 그러니까 유아가 엄청난 상상을 이미 태어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클라인은 상정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지나친 많은 것을 유아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이미 타고난 엄청난 판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일반 프로이언들은 그걸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으로 가보죠. 제가 어디 책에서 읽은 건데 이러한 식의 관점을 선언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그렇죠. 선언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측면이 있네요. 클라인의 용어 사용에는 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을 갖고 조직되어 있고 개인적이고 복잡한 것으로 간주된다. 클라인은 부모와 형제자매들에 대한 아동의 사랑은 욕망이 전부가 아니며 그 안에 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심은 최초 대상 관계가 지닌 본래적 특징이다. 클라인은 사랑과 감정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에 대한 반응으로 아기 안에서 직접적이며 자발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사랑은 단지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상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아동의 사랑은 대상들을 위한 진정한 애정으로부터 나온다. 그 사랑 안에는 타자들을 행복하게 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심오한 충동이 포함되어 있다. 클라인 이론에서 사랑의 감정은 금지된 성적 목적을 추구하다 좌절된 충동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서 정신적 삶을 위한 기본적 요소다. 사실 그녀는 아동이 자신의 충동들이 지닌 파괴성을 막으려 하고 그러한 파괴성을 통제하는 데 부모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들이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후기 연구에서 클라인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설명하는 방식은 육동의 기본 동기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로부터 그녀가 얼마만큼 멀리 이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갈등이 발생하고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 가지는 결정적 역할을 무시했다. 오이디푸스 갈등의 해소는 단지 소년이 아버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를 내적 대상으로 그리고 외적 대상을 보존하려는 사랑과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클라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및 그와 좋은 관계를 보존하려는 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 질투, 시기심 사이의 변증법적인 갈등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육동 만족의 추구와 거세 불안 사이의 변증법적 갈등으로 보였던 프로이트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클라인에게 리비도와 공격성은 본능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 정서들이다. 여기서 에더퍼스 컴플렉스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죠. 여기서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욕동 만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본능 욕구와 이 본능적인 욕구를 채울 때 사회적인 규범과 어긋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규범에 어긋났을 때 돌아오는 보복이 거세 불안이라는 거죠. 거세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욕동 만족에 대한 그런 정서가 그런 소망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자기의 이 욕동을 만족하는데 만족을 제공하는 신체 기관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죠. 이 공포 사이에 변증법적 갈등이라고 봤는데 클라인이 봤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또 한쪽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질투. 그래서 사랑과 증오 간의 변증법적 갈등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신체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죠. 자기의 피너스를 박탈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런 불안과 자기의 욕동 만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갈등으로 보는데 이건 클라인에게 있어서는 이 에더퍼스 컴플렉스는 사랑과 증오의 갈등 관계라고 봄으로써 훨씬 더 심리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심리 내적인 갈등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서로 달리 이런 심리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